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찌는TV의 돈찌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4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한 8시 정도 됐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내일 목요일,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 오늘이겠죠.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지방으로 일이 좀 있어서 가기 때문에 미리 좀 녹화 좀 해놓고 가려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다가는 아침에 여러 가지 올려놓고 갈 텐데 방송은 제가 지방에 내려가기 때문에 못해서 미리 녹화를 좀 했고요. 뭐 시황 같은 건 당연히 못하겠지만 종목 분석 또 물리신 종목들 의뢰한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 중에도 좋은 종목도 있고 하니까 같이 공유할까 해서 같이 스터디 한번 해볼까 해서 지금 켰고요. 제가 이거 마이크를 바꾼 이후에 좀 목소리는 커졌는데 증폭을 해갖고 증폭을 하다 보니까 밑에 그 기계음 좀 기분 나쁜 기계음이 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걸 또 그거 좀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또 증폭을 좀 줄였어요. 줄이니까 또 목소리가 좀 작아졌다는 뭐 분도 계신데 저도 뭐 핸드폰하고 다 들어보니까 그래도 들을만한데 만약에 목소리가 좀 작다 그러면은 그냥 또 마이크를 좀 더 비싼 걸로 지금 갈아볼까 하니까요. 듣기 불편하시거나 기계음이 좀 있거나 아니면 좀 너무 작다 그러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은 또 조금 더 증폭을 했어요. 좀 줄인 것보다 기계음은 조금 더 나겠지만은 목소리는 또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계속 개선 발전해야죠. 예, 유저 프렌들리하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오늘은 구독자분들 중에 좀 물리신 종목들이 있는 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좋은 종목도 있고 하니까 또 대부분 또뭐 잡주들도 아니고 좋은 종목들에 물리셔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요거 분석도 좀 하고 또 물리신 분들은 또 물을 타시던가 혹은 언제 물을 타실 건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또 지금 진입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구독자님께서 조금 위에서 한 뭐 5만 7천 원 정도 이렇게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요 정도에서 물리신 것 같아요. 요 정도나 요 정도에서 물리신 것 같은데 많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관없는데 DB하이텍이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수급이 이제 꼬여 있습니다. 수급이 꼬여 있어서 그런 건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이 삼총사들이 계속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라도 받쳐줄 모르는데 외국인까지 팔고 있고 지금 개인들만 지금 계속 사는 이런 형태라서 이거는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아니죠.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2조 4천억 정도 하는 종목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2,400억에서 한 2,700억 정도 잡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퍼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퍼 10 정도 주기 때문에 크게 비싸게 주는 것도 아니고 싸게 주는 것도 아니고 한 걸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그동안에 억눌려 있었던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지금 반도체 칩 또 얘는 또 8mm거든요. 8mm 그러니까 200mm짜리 작은 거거든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들었던 구식이라는 거, 구형. 네, 그거가 전문이기 때문에 좀 더 뭐 퍼십 더 줘도 된다고 보는데 현재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수급이 꼬여서 그런 겁니다. 수급이 꼬이는데 요거를 타개하려면 또 좀 더 또 요즘 뭐 반도체도 계속 비상이니까 어떤 다른 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DB하이텍은 지금 뭐 고점에 물리지는 않으셨어요. 이 정도 가격대 지금 보니까 제가 기술적으로도 49,550원에서 59,200원 요 사이에서 놀다가 이제 좀 분위기가 또 타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뭐 그렇게 싼 구간에 진입하시지는 않으셨다. 이쪽 구간에서였다면 모를까 지금은 밸류에이션상 그렇게 뭐 매력적인 구간의 삽질이 아니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밸류에이션 어떻게 낼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이죠. 보시면 요게 이제 아직까지 이제 DB하이텍은 2023년 거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와가지고 작년 거 기준으로 20년, 21년, 22년까지 이렇게 본다면 일단 매출액이 크게 늘질 않아요. 요게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이제 이익의 증가율은 요거는 뭐 기저효과 뭐 그렇치고 요걸로 보신다면 이익의 증가는 18%나 되니까 굉장히 고무적인데 매출액 증가율이 크지 않다라는 것.
요게 조금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고요. 오늘 뭐 54,700원 요 정도에서 끝났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회사를 멀티플을 갖다가 6배에서 18배까지 줄 수 있고 그 중간 정도인 뭐 12배 정도 10배에서 12배 정도면 적당하리라고 보고요. 여기서도 조금 뭐 많이 주더라도 15배 정도까지는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65,000원이면 이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대로 뭐 애널리스트는 보통 75,000원 제시를 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65,000원까지 가니까 지금 한 57,000원 정도의 평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분명히 극복하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DB하이텍은 크게 성장하면서 싼 구간은 아니니까 이게 이제 기대 수익률이 최소한 한 50% 정도는 돼야 우리가 좀 베팅도 크게 할 수 있고 또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기대 수익률은 그만큼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되면 일단 빠져나오시고 다른 좋은 종목들로 갈아타시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아까 그어놓은 있죠? 예, 49,550원.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겠죠. 지금 현재 지금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근데 혹시라도 온다면 이게 120선까지 있기 때문에 대세 상승하는 거는 120선은 안 깹니다. 그리고 워낙에 업하기 좋기 때문에 120선은 저는 절대로 안 깨리라고 봐요. 요게 120선이 좀 올라오면 요 정도 되겠죠. 5만 원대 초반선이 되겠죠. 요 때는 요 하단에서 강력하게 또 한번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57,000원 정도 요 정도에서 언저리에서 물리신 분들은 또 물 타는 것도 괜찮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도 그 정도에서는 신규 진입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DB하이텍은 이렇게 정도로 한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추정 EPS과 기준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65,000원까지 가고요. 애널리스트들은 좀 더 보더라고요. 애널리스트 좀 볼까요? 요게 이제 아주 최근 건 없고 3월 17일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4월 8일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4월 8일 게 최근이니까요. 다른 데는 뭐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3월 7일 날 목표 주가를 74,000원으로 제시를 했었어요. 이때가 한참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드디어 가격 인상 시작한다라는 요 리포트를 내고 나서 조금 이제 좀 반등을 했습니다. 공급 분자 쇼티지는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도 가격 인상할 것이다. 그래도 막 떨어지다가 요런 기사들이 기사가 아니고 요런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나오고 나서 좀 괜찮았어요. 이거 8인치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업체들이 다 대부분 다 잘 봤습니다. 지금 펄을.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요게 좀 문제인 거죠. 지금 DB하이텍의 포워드 퍼밴드입니다. 요거는 PBR 밴드인데 거의 상단에 와 있다. 거의 상단에 와 있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요 12 정도 이게 포워드 퍼니까 12에서부터 반등이 될 것 같고 8까지 오면 안 되죠. 지금 여기서 물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내려오실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한 5만 원 선 정도에는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싼 구간은 아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파운드리의 이 에바 에비타 지수를 추이를 보면은 DB하이텍이 저평가 받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8인치 파운드리 쪽으로 본다면 이제 고평가 정도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크게 지금은 저평가된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8인치 중에서도 이제 파운드리 업체만 딱 보시면 DB하이텍이 파란색인데 중간이고요. UMC가 이제 이게 대만 회사입니다. 대만 회사 좀 잘 나갔고요. TSMC가 요 회색이죠. 대만이고 SMIC 아시다시피 중국의 최대 반도체 업체죠. 이제는 얘네들도 이제 망하게 생겼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수출 주요 품목 장비 수출 금지를 시키려고 하니까 SMIC 정도 요 정도 되니까 크게 싸고 비싸지도 않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에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나온 4월 8일 거 저번 주에 나온 거 보면 칩 공급 부족에 따른 수혜가 재부각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뭐 요거 내용을 같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 비용이 늘어나도 연간 기준 영업이익이 감소하지 않을 거냐. 이건 뭐 큰 이슈가 아닙니다. 지나가고요. 여기서도 좀 의미 있는 데이터는 밑에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 보시면 제일 위가 DB하이텍입니다. 좀 크게 볼까요? 여기 보시면 DB하이텍
이얼 투 데이트, YTD가 이얼 투 데이트라고 연초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 지금 요 구간 4월 8일 때까지 지금 또 비슷한 구간입니다. 9.6%밖에 안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때 현재고요. 사실 한 45%까지 올랐다가 2, 3월 달에 꺼진 거죠. 삼성전자는 이얼 투 데이트는 5점 연초 대비해서는 5.7밖에 안 올랐고, TSMC 굉장히 강했고요. UMC는 뭐 DBIT랑 비슷하네요. 그다음에 SMIC 굉장히 강하고 화동도 강하네요. 이렇게 피어 그룹 대비해 가지고는 요 날짜에서는 별로 안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올랐었죠. 우리가 차트를 보셨듯이 여기 이만큼 올랐었습니다. 여기 한 45% 구간입니다. 45 연초 1월 1월 2일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가 지금 꺼진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포워드퍼죠. 포워드퍼. 요 포워드퍼인데 포워드퍼로 보면은 DBI 택이 한 12, 15, 12 정도. 요게 올해, 요게 내년입니다. 삼성전자가 16, 12 정도. TSMC는 굉장히 세게 봤죠. 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뭐 굉장히 뭐 ROE도 높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30%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게 받는 거예요. TSMC가 삼성보다도 더 크죠. 반도체 시장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에서는요. 얘네들도 낙하고. 그러니까 DBI 택이 조금 저평가받는 건 사실이에요. 게다가 ROE도 높잖아요. 그렇죠? ROE도 높고 삼성전자랑 ROE 비교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왜냐면 삼성전자는 좀 시총이 얼마짜리고 자기 자본이 얼마나 큰데 얘하고 비교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그렇더라도 하여튼 TSMC는 참 ROE 30% 나옵니다. 영업이익률도 30% 나오고 정말 참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대만 회사지만 얘네들은 뭐 ROE가 뭐 화동이라든가 SMIC 이게 중국 업체니까 뭐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죠. 그래서 DBI텍이 지금 뭐 요런 걸로 요런 가치 데이터로 보자면 아직도 여력은 있고요. 단 크게 싼 구간 아니다. 이렇게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가격대는 분명히 올 것 같고요. 그러면 고가격대 좀 수익을 좀 보시던가 해서 또 다른 또 저라면 다른 또 좋은 성장성이 높은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방향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암호텍을 갖고 왔습니다. 암호텍이 조금 물리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수급은 좀 괜찮고요. 이 회사가 지금 뭐 반도체 쪽이면 모르겠는데 핸드폰 쪽이라서 핸드폰 쪽 업체들이 원래 좀 싸게 좀 받았죠. 근데 얘는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들어가신 것 같지는 않고 당연히 MLCC 새로운 사업 때문에 들어간 것 같은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암호텍도 보시면 3월 26일 날 나온 게 있고요. 여기까지는 아마 오픈이 돼 있는데 4월 10일 날 그저께 나온 거는 아직까지 단데 오픈이 안 된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요거부터 한번 좀 볼까요? 그래서 3월 26일 날에 박찬호 선수가 애널리스트네 여기는. 뚜렷한 상저하고 전망된다. 지금은 안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반기를 기대하자. 뭐 이런 뜻입니다. 요거 다른 거는 뭐 다 아실 거고요. 이 회사가 지금 뭐 안테나, 뭐 NFC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또 그리고 원래 이제 BLDC 모니터가 계속 입에 가니까 모터 생산해서 팔던 회사였어요. 스마트폰에다가 공부를 하는데 그거 외에 지금 MLCC 쪽 이쪽을 갖다가 지금 대규모로 이 회사가 지금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부름을 받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대규모 적자가 난 이유가 일단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핸드폰이 좀 안 팔린 것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좀 또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데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도 그렇고 거기다 MLCC 이쪽으로 해갖고 대규모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적자가 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최근에 나온 거, 그저께 나온 걸로 보시면 1분기는 부진하다. 그러나 여전히 MLCC 기대감이 유효하다. 1분기는 또 영업 적자 22억 원 정도 냈겠네요. NFC 매출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MLCC 비용으로 수익성 확보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의 주로 이제 실적이 ESD, EMI 이게 차폐 장치죠. 뭐 그거하고 NFC하고 블루투스, GPS 이런 모듈 그리고 모터
그러면 MLCC가 있는데 MLCC는 아직 안 나오죠. 이제 콜 통과해서 이제 부름을 받는 것 같아요. 이쪽이 주로 올라오고 얘가 더해지면 앞으로 좋을 곳이다라는 그게 상저하고란 뜻이고 내년에는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사에 지금 좀 물리셨는데 제품별 영업이익률도 그래도 꽤 나와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꽤 나오는 회사라서 이제 조금 MLCC만 안정화되고 많이 보태진다면 굉장히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단 전반기에는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공교롭게도 오늘 아까 보여드린 이익 추정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온 따끈한 리포트 이익 추정치에서 하향 종목에 껴 있어요. 아무튼 껴 있죠. 하향 종목에 껴 있어서 그거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왜냐면 이제 어차피 2분기까지도 1분기 기준 영업이익 추정치니까 요건 다 알고 있는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공교롭게 여기 또 하향으로 껴 있으면 당연히 센치멘탈 또 펀더멘탈 뭐 이런 걸 관계없이 수급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텍은 조금 더 고통의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가격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침체 구간이라서 여기서 지금 그리고 얘는 보시면 요 정도 구간에서 지금 이 가격대가 거의 지금 뭐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여기가 이 정도 선이 여기가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구간이죠, 그죠? 많은 구간이라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상은 안 떨어질 걸로서 보입니다. 여기까지 안 가고 이 정도까지 안 떨어질 걸로 보이는데 이거 혹시 떨어진다면 여기서는 이제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하반기에는 분명히 뻔히 좋을 게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뭐 가치 투자자들은 이럴 때 사실은 모읍니다. 저는 이제 가치 투자자가 아니라서 주가가 이렇게 뜰 때 요 정도 때 들어서 요만큼만 먹지만 가치 투자자들은 여기 밑에서부터 잡아서 이만큼 먹는 거죠, 그죠? 가치 투자 그리고 또 직장인이신 것 같더라고요. 저랑 또 대화를 해보니까 예전에도 그리고 좀 느긋하게 좀 중기로 보신다고 하시니까 조금 지금 주가가 부진할 때 요때 모아 놓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3만 원 언저리에서는 좀 더 월급이 또 들어오시든 뭐 하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클래시스도 좋아요. 클래시스도 굉장히 좋은 업체인데 여기 보니까 다들 또 뭐 제넥시 네메드 요거는 제가 분석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아모텍이라는 클래시스 같은 경우 다 좋은 회사인데 들어간 시기가 조금 조금 안 좋다. 뭐든지 간에 어떤 종목이든 최고의 이 DB 하이텍을 포함해서 전 종목 다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최고의 그 리스크는 가격이 비싸다라는 겁니다. 가격대가 비싸다는 거 그게 최고의 리스크거든요. 최악의 리스크인데 다들 가격이 조금 비쌀 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크게 물리신 게 아니라면 좀 지금도 계속 좀 1-20% 정도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계속 이제 물을 타야 되겠죠.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데 클래시스 같은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하나를 지금 간과하신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건 아모텍이가 끄고요. 클래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클래시스 이게 서예지 씨 요즘 여담삼아 서예지 씨가 요새 문제가 좀 뭐 이렇게 막 뭐 하마병이 아니고 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서예지 씨 그 보니까 서예지 씨 때문에 모델 때문에 떨어진다는 이런 뭐 어처구니 소리도 하던데 그거 뭔 상관 있겠습니까? 요 IR북 냈는데 보면은 지금 괜찮아요. 지금 다 좋아요. 이 회사가 이런 거 슈링크 이런 거 아마 여성분들은 한 번 정도는 시술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 다 피부 미용에 관련된 거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성분들도 이름 다 아실 거예요. 피부 미용 알파라든가 이거 다 아세요. 아실 거예요. 중요한 게 이 회사가 가장 중요한 게 남미거든요. 남미 전 세계 60개국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요거 볼게요. 제가 한번 요걸 보여드릴게요. 아마 아싸리 요게 이제 이 회사의 사업 보고서입니다. 사업 보고서 이건 뭐 어디든지 보실 수 있죠. 뭐 무슨 회사를 투자하려면 사업 보고서 깊게 투자하시려면 사업 보고서 꼭 보셔야 돼요. 사업 보고서 내용이 이것도 굉장히 많지만 요것만 보시면 사업 내용에 보시면 매출에 보시면 매출 구성이요. 클래시스랑 클로덤하고 성업분들이 있고 스캐덤이 있는데 다 미용 의료기기죠. 여기 보시면 수출하고 내수를 보면 수출 비율이 더 크죠. 수출 비용이 훨씬 큽니다.
수출 쪽이 한 60% 되고 내수가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출 비중에서도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것이 어디냐 볼게요. 매출처는 전 세계 60개국의 대리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큰 고객은 이게 중요합니다. 브라질 지역으로 전체 매출의 약 1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브라질 지역이. 근데 브라질 지역이 왜 지금 문제가 될까요? 브라질 지역이 제가 보겠습니다. 예. 잘못되기고 브라질 코로나 어쩔 겁니까? 지금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브라질은 지금 남반구잖아요. 우리랑 북반구랑 반대죠. 우리는 이제 더워지고 있지만 거기는 추워지고 있죠. 코로나 추워지면 더 창궐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브라질 때문에 전 세계 지금 4차 팬데믹이 나네만에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이 지금 겨울로 접어들고 계속 추워지니까 한겨울로 들어가면 지금 가을이겠죠 거기는. 그러면서 추워지니까 브라질에서 지금 이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브라질 때문에 지금 그 전 세계 저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미국하고 브라질은 거의 뭐 이제 그쪽으로 남미 대륙이니까 왕래도 많지 않습니까? 이 브라질이 문제인 거예요. 그 브라질이 문제니까 주가가 볼까요? 이렇게 지금 밀려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회사는 저도 굉장히 좋게 봐가지고 투자를 작년까지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하는데 요즘은 지금 제가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브라질 때문에 아무리 떨어져도 요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반대로 생각하자면 지금 브라질 이슈 때문에 이게 떨어졌을 때 이때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차피 백신은 퍼질 것이고 브라질이 한겨울을 지나고 나면은 우리나라로는 한여름이니까 7, 8월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좀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오르겠죠. 그러면 지금이 거의 최저점 근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크레시스를 만약에 지금 위에서 좀 물리신 것 같아요. 물리시면 지금부터 조금씩 지금부터 제일 최악인 경우가 한 7, 8월 되겠죠. 그죠? 7, 8월 지금은 냅뒀다가 얘를 물을 세게 탈 때는 뭐 한 7, 8월 정도에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간다면 당연히 코로나는 잡힐 것이고 브라질도 자연빵 이렇게 경막스러운 단어 자연적으로 좋아질 거 아닙니까? 한겨울 지나면은 그러면 그 시기가 아마 최고 적정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저도 큐레시스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투자를 안 해서 그렇지. 얘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낸 걸 보시면은 지금 뭐 14,000원대인데 충분히 뭐 퍼 20일 정도 주더라도 18,000원 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보다 더 줄 수 있습니다. 최상까지 23,000원까지 줄 수 있어요. 왜냐? 매출과 EPS 성장률이 27에서 24%면 당연히 멀티플도 27배에서 24배 사이를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지만 지금 브라질 때문에 그런 거니까 브라질 코로나 어쩔. 그래서 지금은 성급하게 물타실 건 아니고 좀 더 창궐이 심해지는 것과 코로나 창궐이 브라질 쪽에서 심해지는 것과 백신 속도 이런 걸 좀 감안해서 뭐 한 7, 8월 정도 그때부터 좀 세게 물을 타신다면 충분히 빠져나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큰 수익으로 되돌려 지실 것 같아요. 또 직장인이시고 또 뭐 저랑 몇 번 카톡으로 대화 나눠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분 같으니까요. 제 말씀 잘 알아들으실 거고요. 좋은 종목입니다. 다만 조금 브라질 요걸 생각을 안 하셨거나 혹은 요거는 뭐 우리 구독자분께서 생각하실 수 없는 그 정도의 뭐 사태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넥신하고 요거 뺄게요. 제넥신하고 리메드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리메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제가 솔직히 이제 제약바이오 또 헬스케어 쪽이라서 제가 이제 그냥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면 차트를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트를 일어나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 평단가에서 보다 높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짧게 마무리 지을게요. 제넥신이 중요한데 제넥신은 저도 이게 사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 회사는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제 지인 지금 여기 방송도 듣고 계실 겁니다. 제 지인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 번 더 팬데믹이 온다고 한 번 더 이 WDB 올 거라고 아마 좀 이렇게 그리고 베팅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10억을 이 정도 때 10억을 곧보스에 베팅을 하신 거예요. 10억을 그것도 이제 좀 대출을 받아서
근데 이 정도 와가지고 얘가 밀렸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10억이 한 5억 몇 천만 원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한테 이제 SOS를 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이 이후에 저 역시도 계좌가 녹아내려갖고 제가 뭐 단타 치면서 연명했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일주일에 800만 원씩 하루 종일 손목 그 경직되도록 쥐나도록 단타 쳐갖고 일주일에 800만 원 벌어갖고 겨우 연명했다고. 그 구간이었지만 이거는 빨리 잡힌다. 그래갖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도 그분이 제 얘기는 안 듣고 그때는 또 그런 얘기 안 들려요. 다시 2차 W 간다 그런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금도 지금 아직도 인버스 곧버스 배팅해갖고 못 파시는 분 많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잘못 판단하셔갖고 하여튼 10억을 대출받은 거다가 이 곧버스에 걸으셔갖고 요 정도에서 나왔는데 요 정도인데 이미 반토막이 나 있었어요. 정확하게 반토막은 아니고 10억이 5억 7천 얼마인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한테 SOS를 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일단 너무 이제 이성을 잃고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성을 잃거든요. 이렇게 막 10억씩 잃어버리면. 그래갖고 일단 일주일 동안 잘 달래면서 일단은 멘탈부터 잡으세요. 충분히 지금 장이 좋으니까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일단은 그 곧버스 다 파세요. 한 주도 남기지 말고 지금 빨리 파셔야 됩니다. 그리고 곧버스 일주일 동안 팔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넥신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들어가신 평단가하고 비슷하게 여기가 딱 구간입니다. 구간 여기 중간 정도. 그래서 이렇게 딱 거의 최고점에 나오셨어요. 다행히. 그래갖고 딱 여기서 10억 배팅했다가 5억 되고 5억이 다시 10억 되셨습니다. 네, 그분 지금 듣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그 사연이 깊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를 했고요. 저도 큰 수익을 났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넥신의 본래 가치 다 좋습니다. 이 제넥신은 기술력이 있는 또 바이오 테크놀로지 회사인데 이때 올랐던 건 뭐 때문에 올랐나요?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올랐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그 다음에 꺼졌고요. 지금 이제 그 백신이 나오고 나서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끝판왕은 백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흐지부지 된 거고요. 다만 지금부터는 이제 본연의 가치, 이제 백신 물론 요즘 치료제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넥신 본연의 가치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 같고 지금 요 구간에서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을 한다면 충분히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뭐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 특히 치료제라든가 또 뭐 진단키트 관련해갖고 너무 많이 올라왔던 그런 바이오 전체 섹터에 한 해 정도의 힘은 있어야죠. 우리가 농사를 짓더라도 보시면은 땅 아무리 비옥하더라도 한 해 걸러서 또 농사 짓고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도 옛날에 2015년에 크게 떴다가 16년 쉬고 17년 또 가듯이 올해는 어제처럼 어제가 아니고 작년처럼 급등하는 장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바이오 전문가들 또 바이오에 투자하셔서 큰 돈 버시는 분들의 뷰고 저 역시 그걸 그대로 100%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제넥시처럼 좋은 회사들은 가긴 가는데 원래 섹터가 활발한 버프까지 받는다면 10% 오를 게 20% 오를 거고 50% 오를 게 100% 오를 텐데 지금은 본연의 가치로만 오르는 거거든요. 섹터의 버프는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됐는데 지금 이제 코스닥이 지금 천선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오 종목들 다들 밑에서 빌빌 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올라오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120선을 갖다가 돌파해야 되는 요 난제가 있긴 하지만 요것만 돌파한다면 120선 올라간다면 여기서처럼 내려오다가 120선을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의 상승률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제넥시는 워낙에 기술력이 좋은 회사라서 본연의 가치로도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걸 지금부터 좀 120선 극복하고 올라갔다가 눌림 받고 올라갈 때 그때 좀 비중을 확대하시는 거.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건 뭐 손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마인드가 되셨더라고요. 중기적으로 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중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 회사는 가져가야 될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내년에 큰 수익을 줄 수도 있고요. 올해가 오히려 지금 작은 그게 또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이 투자는 요새 해카닥에다 많이 바뀌고 순환매도 빠르기 때문에 저는 내년 예상하지만 내년부터 다시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에 불장이라고 예상하지만 올해 뭐 하반기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워낙에 지금 뭐 빨리 움직이니까. 그래서 마인드도 훌륭하시니까 중기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크게 급하지 않으신 걸로 같고, 물론 뭐 안 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10% 20% 마이너스가 나면 다 속 타는 건 마찬가지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종목이니까 120선 뚫고 눌림 주고 올라갈 때, 그때 아마 비중을 좀 확대하면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넥시는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리메드는 사실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자신 없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얘도 120선 뚫고 올라가고, 지금 모든 웬만한 좋은 종목들, 리메드도 이게 아마 비침스 그 통증 제어하는 회사로서 저 역시도 그 의료인들 많이 알고 있고 그분들에게 곁다리를 듣고 있고 또 거기도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임에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제가 세게 얘기하기는 제가 이쪽은 지식이 부족합니다. 어쨌든 리메드도 좋게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분석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무조건 120선 돌파해서 올라가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좀 제가 그 종목을 좀 깊게 좀 살펴봤습니다. 왜냐면 물리신 종목인데 대충 건성으로 뭐 기술적으로 보니까 여기서 뭐 20선 올라타고 120선 올라타면 괜찮겠네요. 이런 분석은 저는 해드리기 싫거든요. 왜냐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좀 보고서 있는 종목들, 또 보고서가 있으면 또 보고서를 보고 최근 보고서 좀 알려드리고, 답답하실 테니까요. 이런 최근 보고서 이런 거는 그냥 얻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기 유료 채널로 가입해야지 되는 거라서 그런 것도 보여드리고, 아까처럼 또 어떤 종목의 이슈 혹은 또 그 빠진 게 있다면은 제가 그 종목의 사업 보고서까지 뒤져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좋은 종목이라든가 혹은 물리신 종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분석 의뢰하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서 모든 거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녹화 방송 마치고요. 요게 내일 목요일 날 틀어질 겁니다. 목요일 날 시장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금요일까지 지방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원래 방송 쉬죠. 그리고 일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